장삼이사 유감. 오늘은 고사성어를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고사성어를 하면은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정치 얘기를 또 뺄 수가 없어요.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정치라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가급적 정치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못해 고사성어를 하나 얘기를 할래도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싶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정치판 자체,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거의 미쳐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서로의 자기의 이익들을 앞에다 놓고, 그냥 머리끄댕이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광란의 시기예요, 광란. 미쳐서 날뛴다는 그런 의미죠. 광란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쪽 저쪽도 구분도 없습니다. 서로 그냥 물어뜯고 이익만 되면 상대가 누가 됐던, 그리고 그 이익의 크기가 어떻게 됐던, 무조건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세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서 정말 피곤합니다. 정치를 안 하는 저희들 같은 시장 바닥의 장사미사 같은 사람들도 솔직히 거론을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거론을 하게 될 만큼 피곤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가급적 안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골라낸 고사성어가 하필이면, 물론 다른 거 골라도 되겠죠. 근데 너무 공자님 같은 말씀을 하는 건 또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특별히 할 얘기도 없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른 게 지치득차라는 고사성어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치득차라고도 읽기도 하고 지치득거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술의 차자를 술의 거자로도 읽기 때문에 지치득거, 지치득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뜻은 뭐냐면 이 지자가 핥을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혓바닥으로 핥아주는 그런 지자예요. 그래서 지독지혜인가요? 소가 송아지를 핥아주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지독지혜. 그래서 지자가 핥아줄 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득자의 치자는 치질이라고 말할 때 치자예요. 일종의 질병이죠.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치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자는 핥을 지자, 두 번째 지자는 치질할 때 치자, 그 다음에 득자는 얻을 득자입니다. 이득, 득하다 할 때, 아무튼 얻을 득자고, 뒤에가 아까 말한 대로 술의 차, 술의 거라고 읽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지치득차의 뜻은 치질을 핥아주고, 수레를 얻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출전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진나라의 진왕의 치질을 핥아주고 수레를 받았다는 포상으로, 수레를 한 대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대를 받았다는 조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 시쳇말로 어디를 핥아주다 이래가지고 이제 핥아주다 빨아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천박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천박성의 단어의 시발점이 바로 이 지치득차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없던 말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이제 글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치질을 핥아주고 수레를 얻어오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의역을 하면 좀 험한 일을, 천한 일을 하고 큰 이익을 봤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달리 하는 말로는 요즘 세태에서 쓰는 말로 한다면 남에게 아주 못할 정도로, 아주 옆에서 보기에 눈살이 찌푸릴 만큼의 추접한 일을 해서 아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요즘은 저번에도 아까 초반부에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광란의 시대입니다. 서로 미쳐서 돌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지만, 너나 할 거 없이 상대방보다도 더 추잡스러운 아부를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여나 야나 뭐 보수나 진보나 다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시대가 됐냐면 일단은 뭐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나라가 이념상으로 지금 양분이 돼 있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죠. 내년 5월인가요? 4월인가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4번째로 고소득 직업군이에요. 저번에 인터넷 나왔죠? 위에서부터 4번째 달할 만큼 굉장한 고소득 직업군인데다가 할 일은 엄청 없습니다. 놀고 먹기로는 최고고 단순 급여로 비교를 하면 4번째 고수익자이거든요. 그리고 각종 혜택까지 합치면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이 직업은 한 가지 흠이 있어요. 그렇게 놀고 먹기도 좋고 일종의 보상도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특혜도 많고 권리도 뭐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점들이 막 수두룩한데 뭐 100가지가 넘는다 그러죠. 근데 이 직업군의 가장 큰 흠이 뭐냐면 주군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상전한테 잘 보여야지만이 그 자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흠이에요. 대신 한번 주군한테 어떤 짓을 하던 간에 그 자리를 얻기만 하면 4년인가요? 예, 4년이죠. 4년 동안은 어느 누구도 끌어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소외제가 뭐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없다 그러네요. 대통령까지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순간 지역구 공천을 받거나 혹은 비례대표제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4년 동안은 완전히 철밥통에 곱하기 몇 배가 되는 그런 직장을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부터 아무튼 몇 개월 사이에 자신이 하는 일이 앞으로의 자기의 4년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이나 각종 특혜가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취직을 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거든요. 근데 치질을 핥아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똥꼬라도 핥아줄 판이죠. 그보다 더한 일도 아마 할 겁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없을까봐 걱정이지 있기만 하면 줄 서고 뭐 번호표 받고 막 쇠치기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추접스러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갑자기 이 지치득차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지금 야당은 갈라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이죠. 자기들 권력, 그러니까 세력 싸움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당은요. 여당은 뭐 친박에 무슨 박이 뭔 놈 이렇게 박이 많은지 그냥 갈라져가지고 어떻게든 눈도장 찍어서 공천 받으려고 지금 전부 다들 난립니다. 누가 누구의 똥꼬를 빨아주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지역구가 또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구끼리도 싸워야 돼요. 근데 무슨 짓인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야당 대표가 무슨 얘기하거나 야당에 무슨 이합 집산이 막 일어나도 서로의 무슨 무슨 개 이래가지고 서로 막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저쪽 가서 식사하고 이쪽 가서 술 먹고 바쁘죠? 바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공천을 받아야지만이 자신의 특혜나 권리, 그다음에 수입, 권세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당은 더 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거론하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 여당도 아주 추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옳았구나. 이때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말된 소리로 막 서로 그냥 아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잘 알고 그렇죠. 국민들이 잘 아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배신했고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의 행태
모습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온갖 아부를 다 떨어대고 지치를 하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데는 아마 이골이나 있을 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치질을 핥아주는 누가 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부드럽게 잘 핥아주냐는 그런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골라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여당일 것 같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똑같아요. 근데 야당은 이제 그 강력한 리더십에 한 명으로 추종되지 않고 막 이합지산처럼 여기저기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의 그 치질, 좀 나쁘게 얘기하면 누구의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렇다. 근데 누구의 엉덩이를 빨아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에요. 야당은. 확실하게 저 사람 거 빨아라 그러면 열심히 가서 막 치질을 핥아주고 난리를 하겠는데 이 사람 치질을 핥아줘야 되는 건지 저 사람 치질을 핥아줘야 되는 건지 전부 다 그냥 그 좌고우면이라고 그러죠. 눈알만 뱅글뱅글 돌리고 앉았는 거예요. 저 친구 거 어떻게 치질하면 어떻게 핥아줘 볼까? 아닌가? 이쪽 아닌가 보다. 저쪽인가 보다. 저쪽 가서 핥아주려고 하니까 이 친구는 수레를 가진 게 없네.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치질은 잘 핥아줄 자신이 있는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나한테 줄 수레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차가 없어요. 마차가 빈마차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은보화를 실어서 이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공천 받고 확실하게 자신이 내년에 공천을 받고 나면 비례대표 선순위, 앞순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능력이 없으면은 도대체 누구의 그 치질을 핥아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거기 지금 핥을 준비가 끝난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누구를 핥아줘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줄지기 바쁘단 말입니다. 아까 여당은 이미 누구를 핥아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건 새치기 싸움이고요. 상대를 못 고르는 게 상대는 분명하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가서 확실하게 핥아주느냐 이런 경쟁만 남아있고 야당은 핥아줄 준비는 다 끝났는데 누구를 핥아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근데 오늘은 얘기가 조금 지저분하죠. 근데 제가 하필 고른 게 치질이고 핥아주는 얘기입니다. 그 치질을 핥을 지자거든요. 그 지자가 지치득자에서 치자가 치질이고 앞에 지자가 핥을 지자니까 뭐 핥아주는 얘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하면서 자꾸 웃음이 나네. 아무튼 오늘은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지치득자의 그 아주 그 추잡스러운 행태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그로부터 또 수천 년이 흐른 2015년 한국 땅에서 그 핥을 준비가 다 끝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한 패거리와 핥을 연습은 전에 끝났고 너무 핥아주려고 그러는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서로 새치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집단 사이에서 보이는 그 코미디 이런 것들이 하도 우습고 가소로워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지치득자라는 고사성어를. 참 저도 말해놓고 보니까 왜 하필 내가 이걸 골랐을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례대표는 그래도 그나마 낫죠. 아무튼 뭐 확실하게 노점만 찍어주면 뭐 저절로 한 자리 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잡으면 참 좋은데 핥아주는 놈들만 쭉 앞순위에 가 있으면 참 환장하는 거죠. 아무튼 요지경입니다. 아주 요지경이에요. 정말로 꼭 필요한 인자들은 그러니까 산야에 숨어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칩거한다고 그러죠. 은둔한다든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산야에 은거하거나 칩거하고 있고 온갖 잡새들만 앞으로 뛰어나라서 저요 하고 내가 핥겠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핥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핥는 것만 몇 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뭐 이런 놈들만 쭉 써가지고 핥으려고 하니 참 이 나라 꼴이 참 그렇습니다. 원래 저 같은 장사미사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논하거나 나라를 걱정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참 오늘은 좀 얘기가 좀 우습습니다. 아무튼 문득
하도 추접스러운 행태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누구를 막론하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누구 뭐 너나 할 거 없이 아주 추접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문득 지치득차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나서 몇 마디 해본 겁니다. 장삼이사의 유감, 오늘은 지저분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